오늘은 그 질풍론도를 준비했습니다. 질풍론도. 예, 예. 이게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에 푹 빠질 때 예. 그 즈음에 그 이제 초창기에 읽었던 작품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맞아요. 질풍론도. 이게 설산 시리즈 중 하나이고요. 네. 그 백은의 잭, 질풍론도, 눈보라 체이스 보다 이렇게 세, 예, 설산 그러니까 스키장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죠. 맞습니다. 예, 예. 세 편의 이제 장편이 있고 예. 같은 스키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연작 단편집으로 연애의 행방도 있어요. 아, 저 연애 행방 다 읽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 재밌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야 읽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예, 아주 예. 재밌죠, 이거. 네. 이 연작 질풍론도는 그러니까 스키장의 어떤 추격전인가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소개 좀 더 맞습니다. 해주시죠. 예. 예, 맞습니다. 스키장에서 이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있고요. 네. 끝에 아주 반전의 반전이 있는 이제 이런 소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네. 작품이죠. 저희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가운데 대부분 다 소개했잖아요. 이제 소개 예, 안 한 게 10권도 안 될 텐데 예, 특별히 이 작품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2020년 올해죠. 네. 5월 16일에 그 플루엘라 님이 이제 댓글에다 남겨주셨는데, 플루엘라님. 예, 이렇게 예. 남겨주셨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짱 덕후로서 매일 듣기만 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제 최애 소설 중에 하나인 질풍론도가 아직 없더라고요. 두 분의 좋은 목소리로 방송해 주실 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 방송도 예, 잘 들었고요 하셨는데 아 이게 맞습니다. 또 도움이 됐군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안 한 것 중에 어떤 걸 먼저 할까 항상 고민하는데 제가 그러죠. 예. 그 플루엘라님 댓글을 읽고 나서 아, 음. 요거부터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서 다 느끼실 텐데 그 댓글로 남겨주신 게 반영률이 가장 높은 방송이 저희 방송일 아이, 거예요. 그럼요.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예, 느낌, 예, 그런 방송이죠. 예, 또 교수님 좋아하시는 띠지 한번 또 살펴봐야죠. 예, 예, 질풍론도 띠지입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 일주일 만에 100만 부 돌파. 일본 열도의 충격을 몰고 온 경이의 베스트셀러. 와, 이게 일주일 만에 100만 부니까 이게 진짜 뭐 대단한 엄청난 거죠. 겁니다. 예, 일주일 만에 대단한 겁니다. 100만 부. 예,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한 말이 있네요. 예, 힘내라, 뛰고 활주하라.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에게 절대로 치지 마라. 아, 예. 이건데, 이거 히가시노 기고처럼 했어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이게 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힘내세요. 뛰고 활주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에게 절대로 지지 마세요. 앞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느낌이 좀 그렇죠. 예. 질풍론도 이게 언제 나온 책인가요? 이게 일본에서 2013년 11월에 출간이 됐고요. 네, 90번째, 90권의 작품 중에, 작가의 네. 작품 중에 77번째 작품입니다. 아흔 작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예, 77번째. 예. 그러면 비교적 최신작이네요. 그러죠. 비교적 네. 최신작이 10년도 안 됐으니까요.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에 푹 빠지기 시작할 그 무렵에 읽었을 때가 그 당시의 신간이었겠네요, 이게. 아, 그랬겠네요. 우리 출간일은요? 예, 2014년 1월이니까, 책 나온 지 두 달 만에. 일본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이렇게 빨리 번역이 재밌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작품은 뭐 20년 만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가면산장 살인 사건은 뭐 20년 만인가 20 몇 년 만인가 나왔기도 했는데 또 그렇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게 힘인데, 매력이죠. 예. 그걸 일컬어서 뭐 좀 역주행이라고 하든가, 표현을 그렇게 예,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건 두 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니까 일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번역 작업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랬어요. 예. 번역은 어떤 선생님이 하셨죠? 예, 권남이 번역가께서 하셨고요. 권남희 예, 선생님. 네. 한 370쪽 정도 되는 그 분량입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77번째 작품 질풍론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들으시는 것이 일반편이고 이제 다음 회차가 스포일러 버전으로 여러분께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스포일러 버전이 그렇죠? 나갑니다. 네. 이 질풍론도 책 제목 뜻을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예, 저도 이제 좀 궁금했어요. 아무 네. 생각 없이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아, 이거 제목을 잘 짓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네. 물론 출판사하고 이제 그 상의해서 하는 상의를 했겠죠. 거겠지만, 예. 예. 근데 질풍은 우리가 뭐 아는 뜻입니다. 몹시 거세게 부는 바람 뭐 이런 네. 뜻일 것 같고요. 네. 론도는 음악 음악 용어더라고요. 용어, 예, 저는 음악 음악이 용어로 많이 알고 있는데. 무지해가지고 잘 아, 모르는데, 네.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했는데, 그 네. 이탈리아어로 주제가 같은 상태로 여러 번 되풀이되는 어떤 음악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여러 가락들이 삽입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기악곡이다 그랬는데, 재즈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 즉흥 그런가요? 예. 연주처럼 뭐 그 그럴 계속 수도 반복되는 있겠네요. 거면 예. 들어가곤 그럴 수도 하는데, 네, 있겠네요. 이건 뭐 근데, 이탈리아어입니다. 음악 예, 뭐, 용어고요. 근데 이 제목이 예. 그 책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질풍, 이게 스키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예. 스키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질풍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다시 타고 올라가서 또 아, 내려오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저는 한번 예.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게 계속 타는 거네. 추격전이니까, 예, 예, 그러네, 계속 타는 그러네. 거니까 예, 그렇게 맞는 게 아닐까. 맞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뭐 작가분을 만나서 직접 얘기 들은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추리입니다, 추리. 생각해도. 네. 예, 잘 생각하셨어요. 예. 다음 회차가 스포일러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차 들어주시면 이제 되겠는데, 간단하게라도 줄거리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백신도 통하지 않는 초미립자 탄저균이 비밀리에 배양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도난당해서 장소를 알 수 없는 설산에 묻히고 맙니다. 탄저균을 훔쳐간 자와의 협상은 불가능해졌고,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 생물 병기를 찾아내야만 해요. 단서는 나무에 걸린 곰인형을 찍은 사진 한 장뿐이에요. 아빠와 아들이 이 생물 병기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스키장은 너무 넓고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탄저균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아, 아니 이게 탄저균이면 아주 무시무시한 그 생화학 무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엄청난. 예. 제가 이거 참 재밌게 읽었는데 탄저균이 나왔군요. 곰인형도 나와요? 중요한 단서인 모양인데. 그 곰인형은 테디베어라고 원래 책에서는 계속 하는데 제가 네.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곰인형이라고. 잘하셨어요. 네. 예. 그게 단서인 거죠.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건데, 찾아내야 되는 이제 예. 소설이죠. 그걸 아빠와 아들이 함께 그렇죠. 하는 거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예, 2016년에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 재밌는 게 가가 형사 전문 배우가 아베 히로시 있잖아요. 네, 그 키 크고 최민수 최민수 씨 씨 닮은, 닮은. 예. 네. 그 아베 히로시가 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가가 아닌데 나오는 거죠. 아닌데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예, 히가시노부의 작품이지만, 예.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찌질한 역으로 나와요. 약간 찌질한 역으로. 주인공인데 그래서 그 아빠 역이죠, 아빠. 예, 그렇죠. 아빠 역인데, 그래서 네.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 아베 히로시는 가가 형사 아주 멋진 그렇죠. 가가 형사가 이 각인돼 있는데 네.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도 아주 웃기면서 연기를 잘합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고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았던 게 스키장에서 활강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음, 소설인데 네. 그거를 이 멋진 풍광을 진짜 영상으로 보니까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소설도 뭐 재미있는 소설이지만 그 영화도 음. 영상을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겨울에 스키장 가서 이제 정상에서 싹 아래를 내려다보면 예. 저기 시원한 그런 느낌이 정말 있죠. 예. 멋지죠. 예. 교수님도 한때는 스키 잘 타셨잖아요. 예, 스키 젊었을 때는 조금 탔는데 이제 네. 전혀 안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젊으신데 예. 이게 몸으로 익힌 거라 아마 예. 또 한두 번 타보시면 금방 그러더라고요. 옛날 제가 실력 나오실 오랜만에 거예요. 한번 타서 네. 이거 탈 수나 있을까 했는데 몸으로 어, 익힌 거는 평생 그럼. 안 잊어먹나 봐요. 그리고 교수님 만능 스포츠맨이시잖아요. 스포츠 좋아하죠. 매주 테니스. 테니스 예. 치시고 예, 맞습니다. 또 뭐 골프도 아주 수준급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책으로 읽으면 이게 상상만 하게 되는데 이걸 영상으로 보시니까 참 좋았다는 그런 아주 말씀이시죠. 좋았어요. 네. 예. 그러면 소설이 더 좋으셨어요? 영화가 더 좋으셨어요? 저는 영화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 그런 그렇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어쨌건 히가시노게이고 같은 작가의 작품에는 이렇게 고정돼 있는 각인돼 있는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맞아요. 그걸로만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이 가가 영사는 여러 편이 나왔고, 네. 또 또 너무 멋지게 유가와 교수 나왔거든요. 있잖아요. 유가와 교수. 예, 네. 후쿠야마 그분도 마사루. 네. 예. 그분도 뭐 다른 역으로 나오면 또 어색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다른 역으로 나와서 되게 인기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근데 그 유가와 교수라는 그 이미지가 하도 저희는 이제 강하게 그런 게 있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작가의 작품엔 상관없는데 같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셔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예, 같은 맞습니다. 네, 캐릭터를 유지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예. 거죠. 이 탄저균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 이, 조금 더 이야기를 이끌어 볼까요? 이 소설 속에서 이 탄저균이 도난당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네, 현재 우리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소설 속에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장치를 아주 사용한 게 이제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음, 이 탄저균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네,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균이었고요. 그렇다고 그러죠. 예, 우리 호흡기 통해서 이제 침입을 하고, 음, 이게 미국에서 2001년도에 아주 큰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음, 테러리스트들이 그 백색 가루라고 해서 이 탄저균이었는데 네. 미국 전역으로 그 우송되는 우편물에 이 백색 가루를 넣어서 보냈어요, 사람들한테. 아, 이거 기억나요. 아, 이게 벌써 20년 기억나시죠? 전이군요. 예, 20년이나 됐어요, 벌써.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라 특히 아주 그 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 그때 저 유학 중에, 예, 어,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 편지 안 받으셨죠? 네. 다행입니다. 저한테 뭐 보냈을 리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 테러로 그 22명이 감염되었고 그중에 5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미국에서 아유, 큰일이었고요. 치명적인 예.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이고 한번 이런 일이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아마 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음, 2015년에 5년 전인데 그 미군이 주둔하잖아요. 그 네, 미군한테 그 미군 부대 이제 주한 미군한테 음,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그 배달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탄저균을 원래 사멸된 탄저균 표본을 보내야 되는데 음. 생균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사멸된 걸 보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아주 좀 큰일 날 예,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던 그 뉴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크게 다뤘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질풍론도 오늘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설산 시리즈 중 하나잖아요. 예, 예, 뭐, 배그네 잭, 질풍론도, 눈보라 체이스, 그다음에 이제 연애 행방은 연작 단편인데, 그때 이 설산 시리즈를 방송을 하시면서 예, 이게 완성도가 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 맞아요. 맞나요? 예. 이게 눈보라 체이스 제가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 2018년 3월에 나갔는데 아, 그 2년도 넘었네요, 벌써. 예. 예, 그때 그거를 작품을 평가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 스키장과 관련된 작품들이 조금은 완성도가 낮다. 어. 작가가 자신의 취미이기 때문에 스키장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지만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이거 기억나요. 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조금 하셔서 예. 심한 혹평을 했었는데, 네. 질풍론도는 어쨌나요? 예, 이것도 역시 그 히가시노 게이고답지 않은 소설이었고요. 이제 물론 술술 읽힌다는 점은 아주 작가의 당연한 장점인데, 음. 솔직히 이것도 쉽지는 않은 아, 거거든요. 당연하죠. 페이지 터너. 예. 예. 그래도 그 작가의 명성을 생각할 때 이 질풍론도는 좀 너무 뻔한 전개에다가 뭐 음. 의외성, 반전 등이 아주 전무한데, 네. 물론 반전이 마지막에 연이어서 뭐 놀래키면서 나오는데요. 이게 음. 좀 약간은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좀 유치하고요. 네. 이런 그 소설을 제가 읽다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완성도 높은 소설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작가가 뭐 90권이나 썼으니까 그럼요. 뭐 그렇게 많은 완성도 높은 소설을 쓴 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고요. 그렇죠. 이런 어떤 완성도가 좀 낮은 책들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 그러니까 신이 대부분 아니니까. 완성도가 높잖아요. 대부분. 그럼요, 이게 그럼요. 멋진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보니까 설산 시리즈들은 이상하게 그 모든 작품들이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가 아니고 좀 코믹하게 이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키장이 좀 놀러 가는 곳이기 때문 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네. 건데 네. 근데 또 소설의 줄기는 굉장히 심각한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거든요. 어. 그래서 약간은 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좀 음. 몰입이 좀 안 되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이게 취향의 문제이기도 해요. 맞아요. 교수님 취향일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읽는 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요. 네. 플루엘라님은 아주 최애 소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루엘라님. 플루엘라님뿐만이 아니고 독자 서평 중에서 극찬한 서평들이 많이 있어요. 좀 네. 소개해 주시죠. 폭염에 이 책을 읽으니 스키장에 있는 것 같은 시원함까지 느껴져서 좋습니다.
네. 예, 아, 제가 요즘에 딱 좋네요. 딱 그 더워서 제가 이 시원하겠네요. 댓글 보고도 또 이 책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있어요. 네. 눈부신 설원을 누비는 스노보드를 능가하는 스피드와 대담한 전개, 압도적이고도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미스터리와 서스펜스, 다이너미즘의 요소가 적절히 배합된 쾌작으로 독자들을 잠시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든다. 와, 이분은 무슨 기자 정도 되시는 그러게 것 같아요. 말이에요. 출판 예, 기자. 예, 필력이 다이너미즘 뭐 대단하십니다. 이런 단어까지 그러게 말이죠. 사용하시고. 예. 뭐 반면에 실망했다는 서평도 있죠. 예,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항상 믿고 보는 히가시노 게이고지만 이번에는 그만의 추리 소설의 매력이 덜 느껴졌다. 추리보다는 추격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인지 소설 초반부터 허무하게 범인이 밝혀져 버려서인지 흥미를 잃어버린 채 설렁설렁 읽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부자연스러운 억지, 안타까운 변명. 이거 교수님 쓰신 거 아니세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네요. 책 속지에 예. 히가시노 게이고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또 의견이 있어요. 이게 좀 이건 이제 정말 그 웃자고 제가 만드는 거니까 네네네. 너무 심각하게 네.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예, 좋겠어요.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글을 소개를 하면 교수님은 그냥 교수님 말씀을 하세요. 쉬지 마시고. 예. 자, 책 속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나 자신도 놀랐다. 이렇게 재미없는 소설을 이렇게 재미있다고 할 줄이야. 나 자신도 놀랐다. 아, 이걸 교수님은 교수님 목소리로 하셔야지. 그걸 왜 히가시노 게이고로 하세요? 확 따라가 버렸어. 나도 모르게. 아하, 원하는 스님. 참.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예. 그 취향의 차이입니다. 네. 그럼요. 예. 재밌게 읽으신 분들, 저도 재밌게 읽은 사람 중에 예, 하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스포일러 그렇습니다. 버전 딱 한 편만 하시는 거죠? 한 편입니다. 네, 책 내용이 어떤지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럴까요? 자, 예. 시작해 볼까요? 구즈하라는 다이오 대학 의과대학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그는 현재 어느 눈 덮인 스키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시무시한 탄저균이 들어있는 용기가 들려 있습니다. 구자라는 그가 근무하는 연구소에서 이 탄저균을 훔쳐왔어요. 구자라는 연구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 개발을 주도했고 이것 때문에 연구소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런 구자하라가 탄저균을 연구소로부터 훔쳐나온 것이에요. 구자하라는 스키장 주변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몰래 들어가서 한 나무 아래에 탄저균 용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곰인형을 걸어 놓아서 탄저균이 묻힌 곳을 표시해요. 그리고 이곳의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한편 다이오 대학 연구소의 또 다른 연구원인 구리바야 씨는 연구소에서 탄저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당장 연구소 소장인 도고에게 알리러 가는데 연구소 소장 도고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구리바야시에게 컴퓨터 화면의 이메일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박 편지가 와 있어요. 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을 훔쳐서 어느 장소의 나무 아래 눈 덮인 속에 묻어 놓았고 나무에는 곰인형을 달아 놓았는데 곰인형 안에는 발신기를 넣어 두었다. 발신기의 전파를 잡을 수 있는 방향 탐지 수신기는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전파를 잡을 수 있다. 만약 3억 엔을 내게 주면 탄저균이 묻힌 장소와 방향 탐지 수신기를 주겠다. 라는 내용의 협박장이었다. 그리고 곰인형이 달려있는 나무와 탄저균이 눈 속에 묻힌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예, 이런 이제 협박 이메일을 본 연구원인 구리바야시와 도고 소장은 이 협박장을 보낸 사람이 쫓겨난 구즈하라라고 확신을 합니다. 소장인 도고는 구리바야시를 질책하면서 이 사실이 언론이나 경찰에 알려지면은 우리 연구소는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해.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은 크게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 경찰서에서 도고 소장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데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금방 읽은 협박 편지를 보내온 구조하라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에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당장 구즈하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구즈하라의 차에 남겨진 노트북과 방향 탐지 수신기를 회수해 와요. 노트북을 조사해 보자 탄저균이 묻힌 주변의 사진 파일 7장이 들어있어요. 장소는 스키장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도고소장은 구리바야시 연구원에게 당장 이 스키장이 어디인지 찾아내서 탄저균을 회수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구리바야시는 이 스키장이 어디인지 보내온 사진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좌절한 채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구리바야시는 중학생 아들인 슈토가 스키를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슈토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스키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만약 알게 되면은 고급 스키 장비도 사주겠다고 꼬십니다. 이에 슈토는 신나하면서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과 정보를 동원해서 이 사진 속의 스키장이 어디인지 알아내요. 그곳은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이었어요. 결국 다음날 구리바야시와 아들 슈토는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으로 향합니다. 스키에 서툰 구리바야시는 슈토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들 슈토에게는 회사 일이라고만 말했지 탄저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슈토는 어쨌든 학교도 빼먹고 스키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스키장에서 아빠의 스키 실력을 확인한 슈토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봐요. 구리바야시는 어쨌든 이 스키장에서 탄저균이 묻힌 곳에 있는 방향 탐지 수신기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잡아서 빨리 탄저균을 수거해 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서툰 스키 실력으로 낑낑대면서 스키를 타다가 분홍색 스키복을 입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해요. 아이의 부모가 와서 사과하지만 구리바야시는 자신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서툰 실력이지만 구리바야시는 스키장 슬로프 주변을 살피다가 사진에 나와 있는 장소와 비슷해 보이는 활주 금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어요. 무모하게 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구리바야시는 깊은 눈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깊은 눈 속이었어요. 결국 구조요원들이 와서 꺼내주게 됩니다. 구조요원들이 구리바야시에게 왜 활주 금지 구역으로 들어갔냐고 물어보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한편 아들 슈토는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서 스노보드를 즐깁니다. 그런데 활강하다가 자기 또래의 여학생과 부딪혀요. 서로 사과하고 나자 그 여학생이 도쿄에서 온 슈토에게 자기는 이 지역에 산다고 하면서 진짜 끝내주는 슬로프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이 그곳으로 가서 스노보드를 신나게 즐깁니다. 슈토는 이쿰이라는 이름의 이 여학생과 한참을 스노보드를 즐기고 나서 헤어지는데 이쿠미가 내일도 같이 타자고 하자 슈토는 가슴이 설레요. 슈토가 숙소로 돌아오자 아빠는 침대에 쭉 뻗어서 누워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구리바야시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아침을 먹으러 식당으로 엉리적거리며 가자 전날 스키장에서 부딪힌 아이의 부모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구리바야시는 무심코 탄저균이 묻힌 곳을 알려주는 신호 수신기를 켜보는데 갑자기 신호가 막 울립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데 만약 이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울리는 거라면은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도 구리바야시는 열심히 탄저균이 묻힌 장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또 활강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다시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요. 구리바야시는 혼자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다시 구조요원들이 오게 됩니다. 구조요원들은 이틀 연속해서 활강 금지 구역에 들어간 구리바야시에게 왜 자꾸 그런 곳으로 들어갔냐고 추궁하지만 구리바야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구조요원들은 속지 않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에 구리바야시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요.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신약을 도둑맞았고 도둑놈이 이 스키장에 묻어놓고 3억엔의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약이 시급히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빨리 신약을 찾아야 한다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이것을 들은 착한 구조 요원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스키장에 묻혀 있는 신약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하자 구리바야시는 잘됐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구조 요원들은 착한 마음으로 구리바야시를 열심히 돕는데요. 스키장 주변에 묻혀 있다는 신약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구리바야시로부터 받은 사진을 토대로 스키장을 찾아다니는데 비슷한 곳을 찾게 돼요. 하지만 방향 탐지 수신기가 울리지도 않고 곰인형이 걸려있는 나무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갑자기 구조요원 한 명이 다른 요원에게 자신들을 아까부터 미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자신들을 아까부터 미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조요원 두 사람은 자신들을 미행하는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누군지 구리바야시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다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수신기에서 불이 반짝입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는데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 곤돌라 위에서 수신기 불이 반짝이는지 이상하기만 해요. 그들은 곤돌라가 지나온 초중급자용 슬로프를 내려다봅니다. 한편 구조요원을 미행하던 사람의 정체도 밝혀지는데 그는 구리바야시가 근무하는 연구소의 마나미라는 여자 연구원의 동생이었어요. 마나미는 연구소에서 없어진 탄저균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동생을 시켜서 스키장에 묻힌 탄저균을 먼저 찾아낸 후에 이것을 팔아서 큰 돈을 챙기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스키장에서 탄저균을 찾기 위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구리바야시는 식당에서 첫날 만났던 분홍색 스키복의 아이 가족과 마주쳐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 가족은 오늘 오후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구조요원들은 오늘도 열심히 스키장에 묻혀 있다는 신약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사진에 찍힌 장소로 짐작 가는 곳이 있어서 주변을 열심히 찾아보지만 수신기도 울리지 않고 곰인형도 발견되지 않아서 좌절하게 됩니다. 답답한 두 사람은 리프트를 타고 한번 찾아보자면서 리프트에 올라타는데 리프트가 중간쯤 간 곳에서 갑자기 수신기가 울려요.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전파 수신기가 울리는 방향을 리프트에서 내려다보는데 그곳에는 분홍색 스키복을 입은 아이와 부모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에 구조요원 두 사람은 아마 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에 곰인형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상에서 리프트를 내린 두 사람은 각자 헤어져서 분홍색 스키복을 입은 아이 가족을 찾아보기로 하고 서로 다른 슬로프를 훑으면서 내려오지만 만나지 못해요. 두 사람은 슬로프 밑으로 내려와서 그 가족이 다시 곤돌라를 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곤돌라 출발 지점에서 그 가족을 기다리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에 두 사람은 구리바야시에게 이런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는데 구리바야시는 깜짝 놀라면서 그 가족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 가족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다급해진 구조요원들은 다른 구조요원들에게 어서 주차장으로 가서 그 가족을 찾아보라고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그 가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관리실에 가서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주차장 CCTV에도 그 가족이 주차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가족이 어디로 갔을까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들렀다는 식당에서 연락이 와요.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맥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구조요원들은 이 가족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실 이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얼른 버스 터미널로 달려가자 그 가족이 탄 나고야행 버스는 5분 전에 이미 떠났다고 말을 해요. 구조요원들은 그 버스를 쫓아가서 따라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험하게 차를 몰아서 고속도로 IC 진입 직전에야 버스를 따라잡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찾고 있던 가족이 있었어요. 구조요원 두 사람이 아이에게 가서 혹시 곰인형을 갖고 있냐고 묻자 아이가 가방에서 곰인형을 꺼냅니다. 그리고 구조요원들이 전파 수신기를 켜니 불이 깜빡이에요. 역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곰인형에 송신기가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아빠가 말하기를 이 곰인형은 스키장에서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스키를 타다가 아이와 부딪힌 남자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이 사과의 의미로 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조요원들은 얼른 스키장으로 돌아와서 처음 곰인형을 발견한 남학생을 찾으려고 해요. 결국 구리바야시의 아들인 슈토가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스키를 탄 여학생인 이쿠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쿠미는 이 스키장에서 스키 수업을 받고 있던 동네의 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서 누가 곰인형을 발견했는지를 물어요. 결국 학생 한 명이 자신이 나무에 걸려 있는 곰인형을 갖고 와서 아이에게 선물로 줬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고 이 학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학생이 사람들이 모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미리 이 학생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탄저균을 가로채서 돈을 벌려고 한 연구소의 마나미 연구원의 동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학생을 중간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속여서 데리고 갑니다. 한편 건물 안에서 이 학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학생이 오지 않자 뭔가 수상한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 곰인형이 걸려있던 장소를 알고 있던 다른 학생이 나타나자 그 학생을 따라서 그곳으로 모두 갑니다. 그리고 결국 탄저균이 묻혀있는 장소를 발견하고 탄저균을 파내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나쁜 인간인 마나미 연구원의 동생이 같이 온 학생의 목에 칼을 대고 탄저균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요. 이에 탄저균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탄저균을 넘겨받은 나쁜 놈은 스키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 구조요원 한 명이 나타나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두 사람은 티격태격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구조요원이 이기게 돼요. 탄저균을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나서 식당에서 탄저균이 든 용기를 구리바야시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구리바야시는 구조요원으로부터 탄저균이 들은 밀폐 용기를 건네받는다. 그가 구리바야시 쪽에 용기를 내밀 때였다. 갑자기 뚜껑에 달려있던 잠금쇠가 벗겨졌다. 탁 하고 용기가 열리며 옆으로 누웠다. 급기야 플라스틱 제품의 중간 뚜껑까지 열렸다. 그 바람에 안에 들어있던 유리 용기가 대구르르 굴러나왔다. 소리를 낼 틈도 없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하고 몹시 건조한 소리를 내며 유리가 깨졌다. 동시에 고운 가루가 날렸다. 구조요원은 그 모습을 마치 느린 동작의 영상을 보듯이 목격했다. 순간 전원이 움직임을 멈췄다.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다.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가루를 바라보았다. 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은 구리바야시였다. 그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테이블에서 떨어졌다. 다들 숨 쉬지 마세요. 숨 쉬면 안 돼요. 도망쳐요. 빨리 도망쳐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다. 여전히 멍하니 그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도망치라니까요. 죽어요. 다들 죽는다고요. 슈토 도망쳐. 빨리 도망쳐. 구리바야시는 다리가 엉켜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슈토가 구부리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가루를 집었다. 아, 뭐 하는 거야? 만지면 안 돼. 여기를 벗어나. 빨리 벗어나서 손을 소독해. 그러나 슈토는 흥분하는 아버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이거 후추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탄저균이야. 생물병기라고. 만지면 안 돼.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가루는 정말로 후추로 판명됐다. 예, 이렇게 탄저균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탄저균 용기를 후춧가루 용기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탄저균 용기를 후춧가루로 바꿔치기 한 사람은 보민형의 위치를 알고 있던 또 한 명의 학생이었고요. 탄저균이 묻힌 곳에 함께 찾으러 갔던 학생이기도 해요. 이 학생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동생이 인플루엔자로 얼마 전에 죽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자 억울해서 다른 학생이 먹을 국에다가 탄저균을 뿌릴 생각으로 바꿔치기 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학생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는 장소로 달려가서 극적으로 탄저균 용기를 회수합니다. 어쨌든 구리바야시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회수한 탄저균 용기를 연구소에서 받으러 온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풀사 연구소에서 온 직원은 바로 탄저균을 가로채서 돈을 벌려고 했던 마나미 연구원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악당이 마지막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있었는데요.
마나미 연구원이 가지고 간 용기에는 탄저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프랭크 소시지가 들어있었어요. 누군가 한 번 더 용기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어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구리바야시의 아들인 슈토였어요. 슈토는 아빠가 탄저균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이 못마땅해서 경찰에 사실대로 털어놓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탄저균이 연구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서 프랭크 소시지로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나미 연구원이 가져간 것이었어요. 결국 구리바야시는 경찰에 이번 사건의 전말을 다 털어놓기로 하고요.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탄저균 사건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전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지난 취향의 시간에, 문제라니까요. 예, 지난 시간에 네. 교수님이, 예, 좀 악평을 하셔서, 예, 악평이라기보단 혹평? 예, 혹평이죠. 근데 예, 취향이 찬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럼요. 정말 시원하게 빨리빨리 읽히는 그런 맞습니다. 책이었고요. 예, 질풍론도 이렇게 스포일러 버전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끝에가 정말 재밌네요. 예, 계속 예, 끝에가 반전에 막 반전을 반전이 있고 계속. 반전인데, 예, 근데 이게 좀 너무 급작스럽게 조금 네, 막 일어나면서 네. 약간 좀 자기적인 느낌이 좀 나긴 했어요. 그 진짜 탄저균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재밌게 잘 들었고요.